가끔씩 그냥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걸 더 나은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줘. 이걸 그냥 수십 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얻어 걸리면 이걸로 사실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터레이션이 프롬 엔지니어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프롬프트의 결과물을 최소 100번의 응답을 보면서 패턴을 봐요. 이 과정이 바로 엔지니어링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만나는 구글 클라우드 인사이트 AI 브렉퍼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AI 엔지니어링으로 일하고 있는 정명훈입니다. 오늘은 정말 핫한 AI 코딩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렵게 전문가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에트리의 박찬성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에서 네트워크 진흥화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박찬성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국내 1호의 프롬프트 엔지니어, 언어학자이신 강승진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프롬프트 컴퍼니 대표 겸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요즘은 이제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AI 발전이 정말 많고 하루가 다르게 제가 어디 발표를 가면 발표 자료를 보통 한 1년, 2년 써먹거든요. 요즘에는 2주 만에 2주, 1주 만에 정말 1, 새로 2주 만에.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가장 핫한 아이템이 요즘에 보니까 바이브 코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 IT 쪽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면 발표 자료를 이렇게 한번 만들면 보통 얼마 정도 쓰세요? 찬성님 얼마 정도 쓰세요? 오래 쓰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네. 프롬프트 계잖아요. 그래서 진짜 짧으면 3일. 소식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정보가 있고 바뀌는 정보가 있는데 체감 한 2주가 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너무 구정보가 되니까. 저보다 훨씬 핫한 세계를 살고 계시군요. 아. 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발표 자료를 만들면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을 써먹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한 달? 뭐 2주 내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AI 발전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요즘 정말 핫하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바이브 코딩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궁금한 게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희가 되게 이름 잘 지은 것 같거든요. 바이브 코딩. 혹시 수진님 요거는 알고 계신가요? 네, 요거 얼마 전에 제가 방송하면서 바이브 코딩의 정의부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는 이코딩이라고들 이코딩. 개발자들 사이에서 이코딩이라고 이제 아, 하고 있고 네. 혹은 요즘엔 손코딩 왜 어셋 버튼만 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처음에 바이럴이 됐던 게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딕셔너리에 진짜. 네. 딕셔너리에 이 신조어로 등극이 등록이 되면서 됐어요. 올 초에 어떤 인도 개발자가 네. 그 비행기 게임을 가볍게 만들면서 월 5만 불의 수익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바이럴을 진짜요? 시발점으로 하여 저희가 이러고 있는 게 네. 맞을까요? 개발 뭐를 해야 되죠? 아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바이브 하면서 커서 함께 나오면서 MCP와 함께 브루시핑 바이브라는 의미는 근데 약간 뭔가 뭐 느낌 리듬? 그대로. 느낌? 네, 느낌 그런 거잖아요. 그대로. 원래 네. 바이브 코딩이 그 안드레이 카페시가 맞아요. X에서. X에 자기가 올린 트위터에 그 포스트에 그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 느낌이 뭐냐면 AI가 시켜서 나온 답을 그대로 억셉트를 계속해서 손코딩.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 네. 오. 약간 네. 그죠, 즉흥적으로 결과물에 도달한다는 느낌으로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친구가 워낙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그 바로 단어가 이게 바이럴이. 네, 것 딕셔너리도 같아요. 근데 등극이 저는 되고. 이런 용어가 마음에 들어요. 약간 뻔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이런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 찬성님이 SNS에 이제 바이브 코딩 코드들을 많이 올리시거든요, 시리즈로. 예, 특히 이제 구글 제미나이를 써가지고 네.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를 몹시나 쉴드심도 기게 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질투심. 네. 네, 딥마인드의 CEO가 누구죠? 그 데미스 허사비스로 써 있네요. 그리고 이제 제프 구글 네. 이제 AI 리서치의 또 수장이 제프딘이에요. 네. 이쁜 사람이 찬성님의 SNS에 모셔가지고
좋아요뿐만 아니라 이거를 리트윗을 했어요. 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네. 이게 뭐냐. 그래서 나도 올렸는데 제 거는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신가요? 어떤 느낌이시고 네. 그리고 또 그게 어떤 아이디어로 생각을 그런 걸 하시게 됐는지 네. 궁금합니다. 팀은 그냥 제프딘님은 몇 번 해주셔가지고 예전에도 그냥 무뎌지셨나 봐요. 저는 이런 분들이 좋아요 누르면 막 설레서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저는 막 이미 억울하게 여러 번- 저는 여러 번 그렇죠. 받으신 분들은 제프님이 다른데. 한국에 왔을 때 뵈신 적 아직 못 봤습니다. 뭐 보지 네. 못했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그 재밌어서 제프딘님이 네, 네. 쓰셨던 맵 리듀스 논문 아, 거기에 유명하죠. 사인 네. 받아져 있는 건 있습니다. 와. 오.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와. 꼭 소장하고 있고 하여튼 그 좀 신기한 경험이긴 한데 그냥 저는 이제 AI 생성형 AI 오면서 이제 아이디어가 원래 칩한 거였지만 이 아이디어를 약간 초기 POC 레벨까지 구현하는 것 자체까지가 너무 칩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거기까지 하는 것도 기존에도 그렇게 익스펜시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개발 입장에서 보면 초기 개발 완료하는 것까지는 되게 간단하게 금방 끝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유지 보수가 들어가고 아까 계속 수정하고. 피처가 추가되고 네. 하는 과정이 이제 비용 발생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앞단까지가 훨씬 더 칩해진 거죠. 근데 그 디테일한 부분을 추가하는 걸 사람들이 많이 안 하고 그래서 SNS에는 AI로 만든 컨텐츠가 엄청 난무하지만 맞아요. 멋있어 보이지만 여기 디테일이 부족한 거죠. 제 통한 생각에는. 게 뭔가 빠져 있다라는 저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 디테일은 결국 그 어떤 특정 도메인 전문가가 자기의 아이디어를 넣어야 되는데. AI를 통해서 녹여내서 결과물을 만들 때 빛을 좀 발하는 것 같아요. 저는 쓸만한 것들 제가 만든 건 대부분 이제 다 무시되는데 아, 하필 그 네트워크 관련된 거를 아, 바이브 코딩에서 맞아요. 올리니까 그게 좀 바이어를 좀 타는 것 같더라고요. 네트워크 되게 복잡하잖아요. 어떤 동작 패킷 이거 예, 시뮬레이터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렇죠. 바이브 코딩으로. 사실 그 코딩하려면 미쳐버리거든요. 그걸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제 도메인의 지식을 약간 녹여내서 제가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걸 어디까지 제가 해줄 수 있는가 이걸 그냥 좀 실험하는 과정에서 올린 건데 그게 제가 알게 모르게 제 전문 지식이 조금 투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AI 덕분에 말씀하신 대로 찬성님의 고유의 그 지식을 더 잘 보이게 됐다. 예,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네. 네, 알게 모르게가 아니라 그냥 어떤 거 만들 때 자기가 제일 익숙하고 잘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그래서 더 잘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근데 저는 뭐가 부족한지 알았어요. 왜 데미스와 서비스가 안 왔는지 네, 아이디어가 뭔가요? 없었다. 아이디어? 그냥 보여주고 싶었다. 아이디어. 네. 그래서 한번 이런 얘기도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차피 이제 오늘 얘기가 바이브 코딩이고 사실은 이제 업계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업체들은 되게 빠르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바이브 코딩을 가지고서 뭔가 만든다. 이렇게 뭐 정말 뭐 너무 전체적인 얘기를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바이브 코딩을 해보니까 어떤 역량이 필요하더라, 어떤 걸 잘하는 게 좋더라,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수재님처럼 언어학을 잘하는 게 좋더라. 혹시 그런 면에서 뭐 느낀 점이 있으실까요?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의 결과물을 잘 뽑아내기 위해서 중요한 역량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네. 이터레이션 얼마나 잘 도느냐 아까 얼마나 말한 이제 집요하게 아까 말한 유지보수. 예, 집요하게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네. 이 AI를 물고 잡고 늘어지느냐 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얼 앤 에러 이게 얼마나 많이 하느냐 네. 그게 얼마나 많이 하느냐는 시도를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얘가 AI 자체가 확률 머신이다 보니까 저는 한 번 결과물을 이렇게 스크린 캡처해서 올리긴 하지만 그 동일한 프롬프트로 여러 번의 그 얘가 창의성을 어차피 주입을 하기 때문에 한 최소한 5개 아니면 10개 동일한 그 결과물을 다 뽑아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제 요구사항에 가장 맞는 녀석 그냥 네. 최종 확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이제 AI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저는 이제 시켜놓고 딴 일을 하고 시켜놓고 딴 일을 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덜 든다고 볼 수도 있고 일단 프롬프트가 중요하다는 얘기 말씀해 프롬프트도 주셨고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약간 또 엔지니어들이 많이 하는 예. 이제 좀 약간 지루하지만 그런 트러블팅 과정, 예. 그런 엔지니어링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냥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뭐 한두 줄 프롬프트로 시작을 처음에 했다가 시작하죠. 이제 어차피 얘가 처음에 결과물을 주면 거기에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 저는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창의성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주 잘 표현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 HTML 페이지로 만든다. 그럼 CSS에 어떤 프로퍼티를 추가하는 게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럼 그걸 정확하게 추가를 해줘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긴 하지만 약간 좀 결과가 좀 정형화된 건 있고. 그럼 하나 거기서 질문을 드려보면 기존에 개발을 잘하시던 분들은 바이브 코딩을 해도 잘할 적어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기가 하던 일을 네.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되게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차피 하던 일이고 자기가 아는 전문적인 그 키워드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AI한테 정확한 요구사항을 전달해 줄 수 있는데 거기서 약간 내가 이때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화시키고 싶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약간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창의적 관점에서의 어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예,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가끔씩 그냥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걸 더 나은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줘. 이걸 그냥 막 수십 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얻어 걸리면 이걸로 가자. 얻어 걸린다. 근데 사실 얻어걸리는.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터레이션이 프롬 엔지니어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프롬프트의 결과물을 최소 100번의 응답을 보면서 패턴을 봐요. 이 과정이 바로 엔지니어링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한 번에 싱글턴에서 사실 완성되는 게 없다 보니 멀티턴을 통해서 그래서 챗 인터페이스 생성형 AI는 대화 내에서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든 보면 다 접점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사실 그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프로 엔지니어링을 하시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바이브 코딩에 관심을 가지고 분명히 이제 IT를 안 하시던 분들도 프로그램을 하실 거고 네, 맞아요. IT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실 건데 수진이 보시기에 그런 분들한테 프롬프트를 많이 보셨으니까 지금처럼 뭐 100번 이렇게 반복해서 했다라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법을 하면 그분들이 AI 기반의 이 바이브 코딩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흥이 나야 되는 것 같아요. 호기심. 아 동의합니다. 네, 왜냐면 맞아요. 호기심이 이 있어야 돼요. 호기심이 있어요. 생성형 네, AI가 네. 저희한테는 너무나 친숙하지만 누군가한테는 되게 어렵고 어색해요. 이거 엄청난 기술 같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허들을 낮추려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뭐를 잘하는지를 일단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번에 어떤 호기심이 풀리면 와 AI가 코딩도 해주네.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 가능성. 와 이제 내가 코드를 잘 몰라도 내가 부족한 부분을 더 이상 지식적인 거에 있어서 한계를 못 느끼겠구나. 심지어 저는 요즘에 어떤 식으로 바이브 코딩을 하냐면 제가 원하는 걸 일단 A4 용지에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그리고 AI는 그 직사각형 네모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아마 개발자분들은 안 하실 거예요. 직사각형으로 정확하게 그린 다음에 구현해줘 하면은 다 만들어주니까 이런 거에서 엄청난 이제 와 재밌어 설렘을 느끼면서 그렇죠. 시작하게 되거든요. 이게 첫 단계라 생각해요. 혹시 그런 과정을 실제로 했던 뭐 자료나 이런 거 없어요? 있어요. 많죠. 사내 자료. 한번 사내 자료. 사내 자료. 네, 사내 자료. 네, 플레이그라운드를 바이브 코딩으로 컨셉을 구현해서 만든 거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내에서 개발자가 개발을 해주신다 네. 하더라도 기획한 내가 정확하게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요즘에는 빠르게 바이브로 보여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개발자 앞에서 이런 걸 보여드리기가 참 송구한 마음이 네. 드는데요. 일단 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네, 준비가 제가 됐으니까. 네.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네. 플레이그라운드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냐면 저는 프롬 엔지니어링을 하니까 개발자 분들이야 나 이거 똑같은 모델 네. 하나 고르고 모델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제미나이 모델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업데이트 API 연동을 하고 그다음에 파라미터들이라 그러잖아요. 네, 네. 프롬프트 파인 튜닝이라 그러는데 프롬프트 튜닝을 위한 설정 값들 그리고 여기에 이터레이션을 뭐 100개까지 나는 보고 싶다. 최소 내가 필요한 기능들 프롬프트는 정말 단어 하나만 바꿔도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고 이게 바로 비용하고 연관이 돼요. API 비용. 그래서 그쵸. 누군가가 100줄을 썼는데 전 한 줄로 해결을 하면 보통 그렇게 해결을 많이 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번역을 여기서 지시문 쉽게 말해볼게요. 지시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예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 여기 오른쪽에 지시문을 다음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줘라고 하고 예제는 뭐 나는 지금 명훈님과 찬성님과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점점점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지 보자고요. 네네네. 그래서 모델을 제미나이 모델로 해볼게요. 네. 전 사실 제미나이 옛날 모델 좋아해요. 1.5 플래시로 서비스를 많이 네, 이 가성비 좋은 모델을 그래서 실행을 네. 하면 이제 네. 결과값이 나오겠죠. 네. 지시문 예제 그다음에 오른쪽은 예제 먼저 들어가고 지시문이 들어갔을 때 결과가 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구조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드니 이렇게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늘 쓰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했다라 그러면 다중 모델 테스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모델이 한 섞어서. 프롬프트에 다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는지 근데 이거를 이제 히스토리도 있고 나름 네. DB도 만들어 놨고요. 근데 지금 저거를 이제 개발자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그림판에다가 직접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네, 버셀에 이야. 배포하고 이런 식으로 네. 괜찮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최소한의 얼마예요, 기능을 이거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제 수강생이면 무료고요. 아 진짜? 너무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정성적으로 네. 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필요해서 그러게요. 시중에 여러 가지 심지어 구글에서도 있는데 네. 제 작업 환경과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음. 만들어서 씁니다. 저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저런 시대가 될 것 같긴 해요. 이미 시대죠. 네. 개인화된 네. 툴들을 만드는 것. 네, 그렇죠. 저도 저런 걸 연구에서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요즘 뭐 뜨고 있잖아요. 그 에이전트가 결국 네. 그 LLM이 나온 결과를 또 다른 LLM이 해석하고 막 그래서 최종 모듈 결과물로 붙여서. 네, 나가기 때문에 이 LLM 한 개 한 개마다 확률이 존재해서 얘가 내뱉은 결과를 또 다른 프롬프트로 LLM한테 넣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은 거죠. 맞아요. 이걸 곱하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연화가 인터페이스다 보니까 예측 불가능. 예를 들어서 어떤 데모를 한다고 했을 때도 진짜 임의의 누군가가 와서 장에 와서 데모를 해본다.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입력 자체도 LLM한테 예를 들어서 패러프레이징을 뭐 100개 정도 해줘라. 동일한 한 개의 하나를. 명령을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 네. 경우의 수를 100개 정도 만들고 그걸 계속 실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프롬프트를 100개의 그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결과물의 그 액큐러시가 얼마냐.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오, 에이전트를 통과하고 네, 통과하고 네, 통과하고 나온 네, 결과들을 그것도 다 포함해가지고 하면 이제 하나의 네. 그 지시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엄청나게 많은 토큰이 필요한 거죠. 저는 좀 다른 관점인데 네. 이제 엔지니어의 관점이고 저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라면서요? 자연어 엔지니어. 아, 잘. 자연어 엔지니어의 관점에선 semantic condensation이라든지 word substitution 단어 네. 대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떤 한 가지의 지시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대한 패턴 예측이 이미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비정형을 정형으로 만들고 제어 불가능한 걸 제어값을 찾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오히려 업이잖아요. 그래서 좀 쉬워. 오히려 쉽다. 와. 근데 부럽다. 오히려 어려운 건 바이브 코딩을 잘하려면 네. 개발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나 뭐 이런 생성형 AI한테 물어보는 건 백엔드 엔지니어가 이런 것들의 스펙을 개발하려고 할 때 어떤 용어 쓰니? 그쵸. 뭐 디펜던시니? 뭐 이런 그런 거 일단 물어봐. 왜냐하면 불확실하잖아요. 그 바이브 코딩을 잘하는 개발자를 보니까요 용어가 저랑 다른 거예요. 저는 설명을 충분하게 많이 하는데 네. 그 친구는요 그냥 단어의 조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하려면 개발 지식을 알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거는 네.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학습된 데이터가 네. 기존에 뭐 백엔드에서 백엔드 엔지니어가 했던 걸 학습했으니까 음. 그거에 맞게 돌아가는 거고, 근데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용어를 막 써가면서 개발을 해. 그게 학습이 돼. 그때 가면 달라질 수도 있죠. 학습이 네.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자연어 개발의 시대. 그렇죠. 3년만 기다리시면 자연스러운 자연어로 3년도 정말.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느낀 게 3년이 아니면 네.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도 힘들죠. 다 네. 힘든데 제미나이가요. 제가 이제 초창기에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뭐냐면 팜2 발드 같은 거 가지고 서비스를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 1.5로 넘어오면서 제미나이 1.5 보고 와 진짜 좋아졌다 이랬거든요. 맞아요. 그 시절 거쳐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연어가 더 편해지고 구글의 모델들이 자연어의 인텐션,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네. 더 정확하게 찾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체감이 확 들더라고요. 네, 최근 추론 모델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셋으로 학습했습니다 하고 네. 알려주면 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디에 그렇죠. 편향이 돼 맞아요. 있고. 근데 안 알려준다.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테스트를 해보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다. 굳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컴퓨팅을 낭비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클로즈드 모델을 발표하는 사람들은 뭐 발표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데 약간 좀 네. 인력 낭비, 시간 낭비. 네. 컴퓨팅 잘한다. 일단 디스클레이머를 하고 이거는 저의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만 클로즈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저희만은 아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저희는 많이 경험하다 갑자기 보니까 회사 대변인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저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이게 제가 봐왔던 네. 건데 그건 이제 의도된 건 아니고 그래도 구글이 그래도 많이 공개하는 회사잖아요. 그죠. 네. 리서치 페이퍼 하도 많이 발표해가지고 아, 전 그럼요. 속으로 정말 왜 저러다 싶었어요. 그럴 정도인데 많이 공개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 엔지니어링을 하던 분들이 또 문서를 만들고 하게 되면 그것도 결국 시간이고 리소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고 근데 최근에 보세요. 모델이 얼마나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진짜 빨리. 요즘 그거를 빨리 공개할 나와요. 만한 시간이 없는 거고 저희 사실 내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죠. 자료가 있죠. 어. 그거를 외부에 또 퍼블리싱 하려면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그죠. 그게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서 근데 감각이 되신 구글은 것 같아요. 조용한데 뭔가 네. 새롭게 많이 추가되어 있어가지고 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얼마 전에 잼 보셨어요? 그 네. 아, 잼. 왜 영어에서 히든 잼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중요한 나만의 보석, 알고 싶은 나만의 보석 그런 어. 느낌이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런 업데이트가 조용히 강하다. 조용히 강하다. 네. 구글 같은 경우는 네. 아 굳이 이걸 말하면서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 네. 그렇죠. 네. 근데 구글이 가진 자산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워낙 검색이라던가 많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그 따라잡거나 내지는 이제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깜짝 마케팅 같은 거를 별로 그렇게 시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그리고 요즘은 예, 예. 큰 회사일수록 아시잖아요. 좀 그런 거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요즘은 천상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명은님도 그러겠지만 네. 3년 전과 저희의 이 LLM에 반응하는 어떠한 도파민의 그 플럭추에이션이 달라요. 요즘은 뭐 나왔다고 그렇게 막 열광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하도 나오니까 네, 무뎌졌죠. 또 나왔구나. 무뎌졌죠. 네, 그래서 또 나왔구나. 그럼 나는 이거 또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프롬프트 개발할 때 항상 결과물은 뭐 10,000번을 생성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물 만들어주거든요. 한 방에. 후속 턴으로 나와야 되는 경우보다 싱글 턴으로 답이 쫙 나와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강의장이 어디시다고요? 어디시다고요? 제가 강의를 좀 들은